안녕하세요. 저희는 체스를 도메인으로 이제 언어 모델의 어떤 지식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학습 방법론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남철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인식과 또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론들을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를 공유해서 이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46년 된 이 아타리 체스 게임기에 패배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채 나왔습니다. 이제 LLM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넘어서 요새는 뭐 코딩이나 수학처럼 되게 방대한 도메인에서 잘 하긴 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규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체스는 이 모든 경우의 수가 규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되는 이런 결정론적인 환경인데 사실 체스가 이제 서양에서 거의 수백 년 이상 인기 있어 온 게임인 만큼 LLM은 수많은 체스 기보와 관련된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규칙 및 오프닝 전략 등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그 지식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노잉 두잉 갭, 즉 이 지식과 수행 사이의 간극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는 사실 체스뿐만 아니라 뭐 수학, 뭐 과학, 코딩 문제처럼 명확한 규칙이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관찰되는 되게 범용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간극을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태 자체를 오인하는 것인데 뭐 체스에서는 기물의 배치를 잘못 읽는 것처럼 초기 조건을 잘못 해석해서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추론들이 근본적으로 그냥 오류를 일으키는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불가능한 착수를 하거나 뭐 코드 디버깅 과정 중에 언어 문법에 맞지 않는 코드를 생성하는 것처럼 해당 도메인에서 근본적인 규칙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계적 편향인데 현재 문제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제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자주 본 토큰을 확률적으로 높게 그냥 생성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보드 상태와 무관하게 체스에서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예를 들어 오프닝 착수, 뭐 중앙으로 전개하는 착수 등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추론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인데 이는 이제 모델이 뭐 COT와 같은 추론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경로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도 최종적으로 내놓은 답변이 그 논리와 모순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뭐 수학 문제로 친다면 올바른 뭐 공식을 모두 적었는데 이제 계산 실수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의 출발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체스라는 도메인을 이제 LLM에 적용한 게 저희가 최초도 아니고 이제 2023년에 나온 체스 GPT와 같은 연구는 이제 주석이 달린 기보를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해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이제 아키텍처가 체스 엔진과 같은 평가 함수를 잘 근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테스트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다시피 이 랜덤 폴리시, 즉 무작위적인 착수를 두는 것에 비해서 이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이제 모델이 다음처럼 분류기에 가까운 형태로 가능한 모든 착수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그냥 무엇이다라고 이제 학습하는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체스는 사실 보드 상태가 주어진 보드처럼 이렇게 해당 정보만 있으면 그 자체로 충실한 어떤 마르코프 결정 과정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데 이렇게 이전의 수순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보드 인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관찰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초에 나온 체스 LLM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억 개의 토큰에 대해서 이제 정답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최선의 수를 예측하라는 방식으로 이제 지도학습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최선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약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10% 수준으로 이제 불법적인 착수를 두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결국 방대한 데이터 양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LLM의 이제 근본적인 내재적 추론에 대한 결함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직접적으로 실패 사례 100개 정도를 정성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그 결과 이제 대부분의 오류가 규칙화해서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류로는 이제 52.5% 정도에 달하는 이 인라인 팬 커럽션, 즉 모델이 추론 과정 중에서 보드 정보에 대한 문자열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다시 이제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자열을 생성한다거나 전혀 다른 게임의 보드 상태로 갑자기 전환하는 환각
그리고 추론 내용과 최종 팬에 대한 업데이트가 서로 모순되는 논리적인 단절 정도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문자 수준에서 갑자기 셈을 실패하는 오류라던가 또는 가로와 세로로 혼동하거나 뭐 흑백 기물의 위치를 혼동하는 등 기본적인 어떤 공간이나 기호의 인식 측면에서도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제 LLM이 본질적으로 1차원적인 어떤 토큰 시퀀스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아무래도 2차원적인 체스보드의 공간 정보를 내재적으로 처리하는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LLM은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긴 추론 과정에서 오류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았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한번 구성해보자라는 의견에 도달하였었는데,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체스라는 문제를 한 번에 풀이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의 출발점입니다. 즉 체스를 한 수 두기 위해서는 보드 정보를 받고 그 보드 정보를 위해서 추론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하고 착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 전문가, 실제로 체스 뭐 프로가 문제를 해결할 방식처럼 여러 가지의 하위 단계로 작업을 분해해서 각각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내부 세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모델한테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개별적인 합의 목표, 예를 들어 체스 뭐 착수를 찾는다던가 체크메이트를 찾는 등 각각의 합의 목표만을 수행하도록 학습시켰을 때 이렇게 독립적으로 습득된 각각의 능력들이 내재적으로 통합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체스 한 수를 풀어라라는 통합된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이 향상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의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 인식입니다.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 한수 체크메이트 퍼즐 풀이라는 이 목표를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논리적인 단계로 분해하고 강화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하위 목표만을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훈련된 별도의 모델이 별도의 이제 훈련 없이 단일 프롬프트로 구성된 전체의 문제, 즉 주어진 보드에서 다음 착수를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즉 어떤 기술의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평가해서 저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이제 5가지 목표는 체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되는데요. 이 보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즉 8x8의 보드 정보로 변환하는 인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법적인 수를 찾아내는 규칙 적용의 과정이 있고, 생성된 이런 착수 속에서 실제로 체크를 하거나 체크메이트를 찾는 등 이런 전술적인 필터링과 그 다음에 검증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그 착수를 유의미하게 다음 상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상태 전이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 저희는 리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수 체크메이트 퍼즐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GRPO를 통해서 어떤 샘플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모델이 이 왼쪽 예시처럼 자유롭게 COT를 생성하도록 두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앞선 단계에서 어떤 작은 오류들이 계속 뒤따르는 모든 추론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에러 프로퍼게이션 양상을 확인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오른쪽 예시처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검증하고 답변을 내놔라라는 어떤 명확한 구조를 따르도록 이제 강화 과정에서 주문을 해서 추론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5월, 4월에 내놓은 이제 Q&3 모델을 사용해서 크기에 따른 어떤 스케일 이펙트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어떤 정답이 명확하게 이제 검증될 수 있도록 F1이나 어큐레시와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벤치마크와 동시에 모델 업데이트에 필요한 보상 구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한 번의 퍼즐을 해결해야 할 때 각 추론이 이제 한 번의 프롬프트에서는 유의미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어떤 스파스 프로블럼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합의 작업으로 분해하여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의 그림은 모든 체크를 찾아내라 라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이 위쪽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성능 평가이고, 이 아래쪽이 저희의 GRPO 학습한 모델의 결과인데, 훈련 전 모델은 이제 체크가 아닌데 체크라고 판단하는 이런
false positive 양상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는 이제 훈련 후에는 체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비율인 true positive 양상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해소되는 양상을 확인했고, 특히 14비 모델에서는 거의 기존에는 0.1% 수준에서 이제 체크를 탐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0.37%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훨씬 더 균형 잡히고 되게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훈련 과정 동안에 이제 다음처럼 이제 모델의 보상이 늘어나는 동력화가 확인하였는데, 이 검은색 실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이 안정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저희의 핵심 태스크를 요약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노잉, 즉 기본적으로 체스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그 점수 대비해서 저희가 설정했던 다음 5가지의 상황, 즉 그 5가지 절차적인 하위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를 하였고, 이러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사용해서 이 지식과 수행 간극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값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으로도 잘 이어진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KD 갭, 노잉 주인 갭에 대한 정량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베이스라인인데, 이 베이스라인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스케일 이펙트에 따라서 KD 갭이 감소를 한다는 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튜닝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 모든 크기에서 더 나은, 더 개선된 KD 갭 양상을 기록하면서, 특히 14비 모델에서는 기존 대비 약 33% 수준 이상의 KD 갭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의 일단 기본적인 하위 작업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잘 작동을 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양상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향상된 능력들이 과연 전체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은 그렇다입니다. 단일 프롬프트로 이제 한수 체크메이트 퍼즐을 풀게 하는 이제 최종 평가, 엔드투엔드 평가에서 저희 방법으로 훈련된 모델들은 기존의 SFT와 같은 지식 주입 없이도 모든 크기에서 다음과 같이 꽤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였고, 특히 14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7%, 거의 한 10개를 시도하면 1개 정도 맞추는 수준에서 45% 수준까지 꽤 많은 수준의 성능 향상을 관찰하였었는데, 이는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한 어떤 하위 작업들, 절차적인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법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규칙 기반 도메인에서도 이렇게 노잉 주인 갭을 진단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좀 부족하다라는 첫 번째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이러한 방법론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위 목표를 설계했었는데, 5월에 나왔던 어떤 딥식 프로버 V2처럼 하위 작업을 LLM이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모델이 스스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체스라는 도메인에서는 한수 체크메이트 퍼즐이 아니라 다 여러 수, 두 수, 세 수 있어서 그렇게 더 깊은 전략적인 추론 문제로도 이러한 접근법이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어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KD 갭을 저희가 정량화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다른 도메인에서도 복합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과연 이 KD 갭은 모델 사이즈가 늘어나면 과연 0으로 수렴하겠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도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